자, 그 신사고 교과서와 관련해서 이 설득하는 글쓰기 부분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야. 또는 상대방이 이미 나랑 생각이 같다면 더 그 생각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필기하실 때 보세요. 여기 건아라고 되어 있죠? 건아에다가 이렇게 세모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건아에다가 세모 한번 쳐보시면은 변화시키거나 만약에 생각이 나랑 같지 않다면 나와 생각을 같게 만들거나 생각이 같다면 그 생각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죠. 같아지도록 바꾸거나 또는 생각이 같을 때는 그 강도를 더 높인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설득하는 글을 구성하는 방법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고 만약에 여기다 쓰세요.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설명하는 글은 어떻게 되지? 필기. 설명하는 글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같은 3단 구성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정해져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글에서는 이제 순서인데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주장을 강조한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네. 그 다음에 이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나오는데 주제와 예상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근거를 마련한다 라고 있어. 그러니까 자, 거꾸로 봅시다. 선생님이랑 이게 당연하지,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선생님이랑 거꾸로 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때 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하다. 근데 그 근거는 타당해야 돼. 맞죠? 근데 그 타당성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주제와 예상 독자들을 잘 분석했을 때 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구나. 타당하다는 말이 저런 데서 연결이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여러분, 논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치에 맞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장하고 근거가 좀 이렇게 합리적이어야 돼. 나한테 용돈을 줘. 왜냐하면 내가 시험을 잘 봤으니까. 논리적이지 않잖아. 그치?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 애매모호한 문장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어휘나 수준, 표현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거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설득하는 글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주제 분석과 독자 분석이에요. 자, 그럼 주제 분석을 봅시다. 주제 분석과 관련된 거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 정의. 왜 주제가 논의돼야 되는가? 논의의 필요성이라고 하죠. 논의의 필요성이라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논점. 제가 앞에 수업에서 말을 했어요. 논점이라는 거는 논쟁하는 논점은 우리가 토론해야 되는 지점인 거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지점.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떤가?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은 필자죠. 필자라고 써주시고, 그지? 그 다음에 독자 분석이 헷갈리는 거야. 아주 헷갈리는 거야. 독자 분석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앞에다가 독자의라고 쓰자. 독자의. 선생님, 독자 분석 필기 좀 해볼게요. 독자의 성별, 연령, 직업은 어떠한가? 그래서 독자의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 독자를 고려한 글을 쓸 수 있어. 독자를 고려한다는 건 어휘라든지 표현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독자가 얼마나, 독자가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 주제 이해 정도. 너무 생판 모르는 애는 아주 처음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지. 그 다음에 독자의 관심도, 독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입장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뭐 옹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판적인지에 따라서 설득하는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때는 반드시 뭘부터 한다? 주제 분석과 독자 분석부터 해야 된다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뭐가 올라가는 거야? 설득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예상 독자를 고려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잘 충분히 또 마련해야 돼. 그리고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충분하고 다양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정확한, 명확한 표현을 한다.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존재하고 주장이나 견해가 달라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동조를 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설득하는 글은 밑줄 치고 설득은 다른 사람이 나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주제와 독자에 따라서 제시해야 될 근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를 분석한다는 말은 뭘 분석한다는 뜻이죠? 주제와 독자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독자 분석, 그 다음에 주제 분석이었는데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고려해야 될 게 요소가 몇 가지씩? 4가지씩 있었으니까 이거는 암기한다. 그리고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주제를 분석할 때에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이 주제가 왜 논의되어야 되는지, 주제에 관련된 논점이 무엇인지, 입장은 어떤지 등 주제를 깊이 살펴봐야 된다. 자, 다시 봅시다. 선생님 노란색으로 칠 거예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개념 정의를 해줘야 되고 논의의 필요성이라고 했어. 앞에서 나왔던 거다. 그 다음에 논점,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 이게 주제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글이 다 그래.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하면 그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예시를 보여주는 식으로 글을 설명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설득하는 글을 쓴다면 다음과 같이 뭐 할 수 있다? 주제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럼 보자. 기부 문화의 활성화. 그럼 기부란 무엇이냐? 개념을 정의하는 거죠. 기부란 이런 것이다. 그럼 논점은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기부 방식의 한계. 자, 논점은 그러니까 기부 문화는 너무 여러 가지야. 그치? 여러 가지기 때문에 뭐 기부 방식도 나올 수 있고 기부 대상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야. 기부하는 정도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기부 방식의 한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했어. 그 다음에 논의의 필요성을 볼게요. 자, 왜 논의돼야 되냐?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필요성 때문에 이 관점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찍을까? 그럼 나의 입장은 어떠냐? 인식을 개선하고 이렇게 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기부를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기부가 어려운 이유는 막 기부는 뭔가 내가 찾아가서 어느 정도의 양을 또는 그 수치 이상을 해야지 기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다음에 연예인 같은 사람들 봐봐 막 몇 천만 원, 몇 억도 한대. 그러면은 기부랑 그런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주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왜 주제 분석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목적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일관되게 주장을 펼치는 게 중요해. 여러분, 이 설득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자신 입장 바꾸시면 안 돼요. 일관되게.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당연히 명확하게 확립해야 돼. 그리고 주제 분석을 통해 무엇을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봐봐. 우리는 목적성을 가지고 일관된 주장을 해야 돼. 일관된 주장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대요? 명확한 의견이 필요하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명확한 의견은 당연히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로 나온다는 거죠. 주제를 분석한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초록색 계열 해볼게요.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된대요. 예상 독자 분석. 앞에 예상 독자 나왔죠? 그러면은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독자의 처지나 마음을 고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성별이나 연령, 직업 관련된 것들은 물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입장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쓰기 방향을 정하는데 이 예상 독자를 잘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나 면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예시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상 독자 분석입니다. 예상 독자. 청소년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야. 이게 지금 남의 학교냐 우리 학교냐도 달라져. 우리 학교 친구들은 내가 우리 학교 친구들의 어떤 생활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 어느 정도 되는 동네에서 사는지, 어떤 주변 학교를 나왔는지.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아니라 막 어디 강원도 산골에 있는 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야. 그럼 예상 독자가 같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뭐 입장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태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성별이나 연령 같은 이런 객관적인 요소를 봅시다. 남자, 여자.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부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거리야. 문제를 인식시키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야. 밑줄 좀 쳐줘. 문제에다가 그냥 공감이 아니야. 너네는 보통 공감에 꽂힌다? 문제에 대한 공감이야. 그리고 당연히 수준에 맞는 어휘나 표현을 써야 되겠지. 너무 지나친 한자어를 쓴다든지 너무 유치한 단어를 쓴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지.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 봤더니 뭐 설문조사를 했나 봐. 애들이 일단 기부가 뭔지 잘 몰라. 그리고 대부분의 인식은 그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돈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기부 문화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당연히 구성해야 되겠죠. 기부의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해야 한다야. should지, should. 기부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내가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나일지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래. 그래서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실천하기 쉬운 다양한 기부 방법을 소개해 보겠대요. 그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근거를 마련하면 설득력을 높이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근거의 풍부성, 그래서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성, 타당성,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역사적 자료나 권위 있는 사람들의 견해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나 써야 돼. 얘는 근거는 자, 자료의 풍부성, 그 다음에 타당성,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정확성, 그 다음에 적절해야 되겠지. 적절성. 너무 좋은 자료를 가져왔어. 근데 주제랑 안 맞아. 적절한 주제, 적절한 근거 자료가 아니지. 지금 기부와 관련해서 엄청난 그 주제를 근거를 가져왔어. 근데 막 엄청 전문가 인터뷰 가져왔어. 근데 막 오은영 박사님이야. 인터뷰니까. 오은영 박사하고 기부하고는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크게 연관성이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자료의 풍부성, 타당성, 신뢰성, 뭐 적절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명확성 같은 것도 있겠죠. 명확해야 되겠죠. 표현을 할 때에는. 그치? 자,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식이 대부분 그건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금전적인 문제로 기부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랑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조금 다른 색깔로 볼까요?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 초록색을 볼게. 이게 근거야. 선생님이 앞에 토론 설명 올려놨는데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거라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돼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한 부분이어야 돼요. 주장, 이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가 수업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주장, 이유, 이유라고 써. 여기 동그라미 친데 그 다음에 여기가 근거야. 됐어? 이게 근거야.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가는 나는 전문기관의 통계 자료를 끌어서 구체적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 된대. 주제와 독자를 고려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된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봐봐. 뭐부터 해야 돼?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주제부터 분석해야 돼. 주제 분석할 땐 개념 정리하고 논점 파악하고 논의의 필요성, 입장. 그렇지? 그러면은 나 입장은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장점과 단점 중에서 이제 장점을 좀 부각하는 쪽이겠지. 그리고 바람직한 휴대전화 사용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남녀인데 교사와 사제 관계. 그 다음에 교사들이야. 그래서 나랑 사제 관계라는 거야.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거를 좀 강조할 거야. 왜냐면 선생님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쪽은 독자 분석이고 그 독자 분석에 따른 글쓰기 방향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측면에서 근거를 제시해 본다.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제시해 본다. 자, 이제 근거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얘들아 여기서 제일 수치가 높은 거 있지. 제일 수치가 높은 걸 찾으면 돼.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그럼 여기 봐봐.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제일 수치가 높고 그다음에 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얻기 그 다음에 뭐 시간 때우기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 제일 높은 걸 보면은 되게 긍정적인 측면에 관련된 이용 목적만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학교 인권위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혀졌다. 그럼 봐봐. 사용 금지가 개인의 자유 침해래. 그럼 사용을 허용해서 개인의 자유를 지켜야 되겠지. 그리고 인권위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모님과 연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구와의 소통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과의 교류를 제일 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은 거지. 그 다음에 인권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립감을 해소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근거 1, 근거 2, 근거 3, 근거 4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여기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가 주장이지. 그럼 이 주장을 잘 뒷받침해 줘야 되겠지. 그럼 근거 1 봐봐.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장을 했고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와지능형 조사 결과니까 요거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야. 논리적인 근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땡땡 고등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예방 교육을 하고 있더니 중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요 근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부족해요? 구체적인 수치, 통계 수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정말 그냥 낮았다 보다는 그 낮았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자료와 같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씨가 왜 넘어가지? 필요 붙였어. 붙였어도 넘어가네. 객관적 근거 필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에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침해라고 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자유침해다.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고 접촉하여 의사소통함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 근데 어떤 긍정적인 건지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대답했다. 이거는 너무 실시한 결과 90%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설문조사 결과긴 한데, 조금 구체적이면 좋겠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글을 보시고, 여기 문제 푸시고, 자, 문제는 이제 각자 뒤에까지 다 풀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